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저는 갱년기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관련 영상도 꽤 많이 올리고 있죠. 이런 갱년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많이 있고요. 치료를 하시면 좋은 분들, 하셔서는 안 될 분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부분이 더 많을 분들,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갱년기 클리닉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는 게 맞을지 아닐지를 상담을 하시는 분들부터 다른 데서는 이런 처방을 받았는데 이 처방대로 복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병이 있었을 때 다른 데서는 다 방법이 없다, 그냥 참고 지나가라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열성 홍조, 얼굴이 붉어지거나 굉장히 더워지면서 땀이 많이 나고 등 뒤로, 목 뒤로 이렇게 땀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들, 이제 가슴 위로, 상체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열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거, 자다가 자꾸 열감 때문에 깨시는 거예요. 더워서 이불을 찼다가 다시 덮었다가, 추워져서 덮었다가, 또 더우니까 선풍기를 켰다가 다시 또 추워서 껐다가 자다가,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고, 온몸이 아파요, 어디 관절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정형적인 증상들도 있어요. 정말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한 건지, 호르몬 저하 때문에 우울한 건지 감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도 있고요. 흔히 이제 호르몬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 부위들,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은, 보통 손가락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원래 지병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는 약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심하지 않은 증상인데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보류하고 기다려보거나, 아니면은 보조적인 다른 치료를 하시거나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절대로 약을 드리지 않는 경우,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유방암이죠. 유방암은요,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까지 들으셨다 하더라도, 유방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발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제를 쓰실 수가 없어요. 호르몬제를 쓰셨을 때 재발 위험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호르몬을 드셔서 일시적으로 덜 덥고 내 생활이 좀 윤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암에 걸리면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갱년기가 다가오면 힘드실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유방암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대, 40대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시고 치료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 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폐경이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냥 치료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비호르몬적인 치료를 해요. 비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치료. 그래서 열성 홍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SNRI라는 그 약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은 우울증 이럴 때 좀 사용을 하는 약물인데요. 이게 홍조를 좀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약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이런저런 호르몬이 아닌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호르몬의 모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증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석류 같은 거 먹어서 호르몬제 안 먹고도 증상이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석류도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시더라도 유방검진, 자궁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려요. 식품이라면 그냥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쨌든 유방암이 있는 분들도 다른 약제, 호르몬이 아닌 약제들로 홍조가 조금 완화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호르몬제를 써서 치료를 했을 때 열성 홍조가 잡히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제가 이제 약을 써보면 한 달 내로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석 달까지 봐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을 했을 때 열성 홍조는 80%, 90% 까지도 좋아져요. 아예 없어진다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제를 안 쓴다 해서 아무 효과가 없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SNRI를 잘 사용을 하면요, 이 열성 홍조 증상을 50%, 60% 정도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호르몬제만큼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하루에 20번씩 이런 열성 홍조가 나타난다, 너무 열이 올랐다 내렸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틀림없이 의미 있는 치료거든요. 완전히 낫게 만들어야지, 완전히 없어지게 해야지 좋은 치료는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가지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대체적인 치료도 충분히 좋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반 주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태반 주사는 언뜻 들었을 때는 태반이라는 게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일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다, 아니면은 뭐 여성 호르몬 비슷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태반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태반이 원료가 된다 뿐이지 그 안에서 추출한 영양 성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있으셨던 분들도 태반 주사 치료를 하는 거는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태반 주사도 거의 뭐 열성 홍조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호르몬에 의한 증상은 거의 50% 이상 잡아내고 있어요. 제가 치료를 하는 방법은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주사를 맞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호전이 됐다, 혹은 뭐 잠이 훨씬 잘 온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훨씬 덜 피로하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방암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권하는 옵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유방암 치료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타모xifen 쓰는 동안 증상이 올라오는 분들도 이런 치료를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암 치료 후에는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내가 몸이 힘들잖아요. 고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태반 주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좀 올려주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C 이런 거 고용량으로 쓰시듯이 태반 주사 맞는 거, 비타민도 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제를 안 쓰는 질환 중에 하나는 간 질환이 있어요.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약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5년 정도 치료를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더 길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 10년, 20년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5년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호르몬을 경구로 복용하게 되면, 먹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소화관으로 들어가서 뭐 분해되고 흡수되고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간을 지나가요. 간이 이런 해독작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에게 계속 간으로 가는 약을 드렸어. 그러면은 간 기능이 또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B형 간염 보균자 이런 분들도 약 주는 거를 좀 꺼리기는 하거든요. 간 기능이 완전히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거부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보균자는 사실 간 기능이 나빠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활성화 간염이 아니라 그냥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 활성화 간염이 될지 모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B형 간염 보균자였어요. 저는 약 안 드렸거든요. 갱년기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거가 이제 활성화돼서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런 위험도를 감안을 한다면 안 쓰는 게 맞겠다 해서 약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간염이 활성화돼서 간염에 대한 약을 드시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60살, 70세까지도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도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쓰지 않고요. 그런데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호르몬을 쓰지 않고는 이게 홍조가 컨트롤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신 분들, 얼굴이 새빨개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전혀 못하겠다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간으로 가지 않는 약을 쓰려고 해요. 간으로 가지 않는 약 뭐가 있을까요? 아까 경구로 섭취한 거, 먹어서 들어간 거는 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소화 과정에서 간이 관여를 해요. 그렇지만 피부로 발라서 흡수시키는 거, 이거는 피부에 바르면 흡수되어서 바로 혈류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부로 바르는 경피적, 바르는 호르몬제 주로 처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바르는 호르몬제는 그 에스트로겐만 들어있어요.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을 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식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섭취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전에 소개 드린 적 있죠. 미레나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먹는 거를 아예 못 먹는다, 그거를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르는 호르몬제 드리고 미레나를 자궁 안에 넣습니다. 그랬을 때는 바르는 걸로 에스트로겐 공급, 미레나 자궁 내 장치로 프로게스테론 공급, 그리고 미레나가 딱 맞게 5년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호르몬 치료하는 5년 동안 잘 사용을 하시고 경구로는 섭취하는 거 없이 바르는 것만 매일 바르면서 호르몬 치료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간 기능 저하가 좀 염려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담낭염이 있다든지 담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호르몬제를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콜레스테롤 대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담낭염이 심해지게 만들거나 담석이 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수술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수술을 먼저 하고 약을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수술할까 말까 한다 할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을 좀 드시고 혹시나 진행이 되어서 문제가 될 때 그냥 수술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약을 쓰는 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다, 그냥 괜찮다 하시는 분들을 골다공증의 예방, 이후에 심혈관 질환의 예방 이런 거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약을 드실 때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가, 이거를 보고 잘 견주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약을 드셔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드시는 게 낫죠. 유방암 관련해서도 간질환 관련, 담낭염 관련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크게 된다 하셨을 때는 약을 복용하시고, 약이 아닌 다른 방법, 꼭 호르몬제가 아닌 다른 방법, 그리고 경구 복용이 아닌 다른 방법, 이런 이제 대체제들로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요,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갱년기 그거 참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심각한 환자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갱년기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가슴도 뛰고 얼굴도 안 좋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 이제 수월하게 겪으신 분들은 나는 운동으로 극복을 했다, 운동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몇 년 참으면 되는 건데, 몇 달 참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냐, 나는 참아서 이겨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겨낼 수 없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두 달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일 수도 있어요. 70세까지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약을 못 끊으세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경우만 생각해서 너희가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너희가 운동이나 식이습관 개선 이런 거 노력
노력도 안 해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 때문에 병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5년씩 10년씩 참으시다가 결국에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좀 모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갱년기 치료의 뭐 여러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약을 못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갱년기 클리닉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